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목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데요. 을미년 새해에는 경제와 정치 모두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달 30일 창원공단로에서 시내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저혈당 쇼크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이 기사는 10년 가까이 당뇨를 앓아왔지만 버스 업체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언제라도 달리는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버스 업체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술을 먹거나 이렇게 음식이 있었으면 완전 미친놈이지. 술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술을 다 삼아서 하고 저는 납치다 생각했죠. 나는 이게 끝이다. 최근 창원에서 시내버스가 1톤 트럭을 정면 충돌해 트럭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버스는 사고 장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질주에 버스 승객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공단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트럭 기사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도 못했는지 바로 와서 트럭을 충격하고 약 한 15m에서 한 20m 밀려나가가지고 사고는 처참했습니다. 화물차는 심하게 파손됐고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달리던 버스에서 이상이 감지된 건 사고가 나기 11분 전. 버스는 승객들을 내려주지 않고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순간 버스 안은 크게 술렁거렸고 일부 승객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정류소가 지냈는데 이분이 차를 안 세우니까 기사 차 세우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류소에서 한 15m 간 이후에 차를 세우고 내려드렸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시내버스의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은 계속됐습니다. 경로를 이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같은 입장에서는 그 위에 가서도 다시 유턴할 수도 있고 그래 참았는데 차를 안 돌리더라고요. 급기야 운행 노선을 이탈해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던 버스. 승객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문을 두드리기도 고함을 쳐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면서 줄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 그거를 100% 느꼈죠. 근데 더 이제 우리가 희열감을 넘긴 거는 그분은 기사분은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아 이게 납치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에도 5분가량 더 홀로 달리던 버스. 끝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한순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버스기사 37살 정모 씨. 정 씨는 사고 전 15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실력부터 기억을 못했어요. 잠깐 이렇게 있으면 진이 무슨 끝이 나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지금 난 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정 씨의 포도당 수치는 1데시리터에 33mg으로 극심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자칫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 의료진은 정 씨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한
무의식 상태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혈당이 낮으면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 가장 혈당을 대표적으로 쓰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뇌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오는 기억장애,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졸음, 그러다가 의식 상실. 한때 복싱 선수를 했을 만큼 건강했던 정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9년 전. 6년 전 버스회사 입사 이후에도 건강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에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름대로 맨날 운동하고 항상 그걸 해왔는데 에이 자신이 그나가니까 가만히 없어요. 그날 당일도 인슐린 주사를 많이 네, 주사 맞았어요. 5년 전 비슷한 사건을 겪었던 해당 버스 회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퇴직을 2년 앞둔 50대 기사가 운행 도중 저혈당 쇼크를 일으켰는데 마침 운전기사가 쓰러진 걸 본 승객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 큰일을 면했다는 겁니다. 종점 근처에서 이제 그냥 승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배송 출동해가지고 가니까 이 저혈당 쇼크를 뿌려져갖고 그래서 이제 얻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저혈당이 잡혔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시내버스 한 대가 인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버스는 학교 담벼락과 정원을 뚫고 안쪽 주차장까지 밀고 들어간 겨우 멈춰섰습니다. 학생들의 하교 무렵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초등학교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53살 조모 씨가 숨졌고 버스 승객과 보행자 등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버스기사가 사건 당일 10시간 연속 운행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특이사항이 사고 전에 이게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부검을 한 거고 그 부검 결과 심근경색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웃 일본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일본 나고야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창 쪽으로 쓰러지자 앞자리 승객이 깜짝 놀라 다가갑니다. 다른 승객이 급히 차를 멈추려고 애쓰지만 결국 버스는 맞은편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며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 위장 질환이 있던 기사는 위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관계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버스기사가 운행 도중 의식을 잃어 발생한 사고는 210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174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늘어나는 건 일본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와 관계가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早期発見でですね、運行管理と健康管理っていうものを両輪として進めていく、そのことが極めて重要だ。 그렇다면 우리는 사정이 어떨까? 창원 지역 9개 시내버스 회사에 등록된 버스기사는 모두 1,500여 명. 이 가운데 5, 60대는 모두 844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마을 버스의 경우 심지어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버스기사들의 고령화율 40%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의 시내버스 기사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건강검진을 다시 받은 버스 기사는 모두 229명으로 전체 15%에 달합니다. 통상 이러한 운수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런 직무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이 일반 동일 그룹의 근로자들 내지는 동일 그룹의 직업군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버스 업체는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잡히지 않는 고위험군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담배약이나 해양을 먹어버리면 이상에서 이상이 늘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내다보지 굳이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의료
이제 약 집안 먹은 거 못 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약을 들고 약을 잡수고 이제 검사한 건지 안 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들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차가 잘 되는 거예요. 버스 회사들이 정기 진단에서 운전자들의 건강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상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이고 또 미흡한 면도 있고 또 실제 건강검진 상태에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이러한 질병이 또 판정이 돼도 운수회사에서 승무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버스기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창원현 시내버스 회차지. 여기서 만난 버스기사들은 아파도 제대로 병력 관리를 할 수 없는 회사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병나고 쓰면 거의 힘들어요. 그럼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진단서를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병가 처리를 해주는데 웬만큼 아파가지고 병가 처리하기 쉽지가 않죠. 내일 당장 일이 있는데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이런 하기도 아유 그러되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나가라 그래요. 초기에 관리만 잘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소위 회사에 지킬까봐 참다가 더 병이 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들키고 이제 계속 일을 하려고 하지 사람 자체가 뭘 알려면 회사에서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하기고 있는 게 어디 가나 다 그렇지 꼭 치료를 해야 되면 나왔습니다. 버스업체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항변합니다. 운수사업법에 기사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응 규정과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회사에서 당신은 휴일을 맞지 마라 얼마를 맞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건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 당신은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이제 관계법에 사업주가 이러한 공공의 생명을 담보하는 직업 가지는 운수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의학적 검사,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해진 폼에 맞추어서 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정부에 보고하고 관리하게끔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되는 운수업의 특성상 버스기사들은 만성적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8시간, 한 달 300시간이 가까운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긴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장시간 운전이 기존의 병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어난 서울 송파 시내버스 사고. 이 사고로 시내버스 기사 60살 연모 씨와 앞버스 승객 2명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기사 영 씨는 18시간을 연속 운행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남에서 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는 통영의 시내버스. 버스기사 박성일 씨는 새벽 5시 반에 첫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2시간이 넘는 순환 노선을 돌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분. 담배 한 대 태울 시간도 없이 번호판을 갈고 또 운행에 나섭니다. 어릴 때는 밥 먹을 시간 있으시죠? 예, 오늘 점심시간은 한 10분인가 그렇게 먹고 왔는데 바로 먹고 나왔어요. 소변도 좀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어깨도 운전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6시간 만에 맞는 저녁 시간. 하지만 이마저도 5분 만에 끝내고 부랴부랴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루 17시간을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때 피곤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머리에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한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도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온종일 운전을 하는 이른바 격일제 회사 하루 2교대 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에서 하루 2교대를 하는 곳은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과 김해시 2곳뿐입니다. 버스 한 대당 적정 인원을 보통 2.4명, 2.7명 이 정도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1일 2교대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격일제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서 이렇게 버스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기사들의 승차 시간을 하루 최장 10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 이상 의무 휴식 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2년 9시간 제한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환경과 비슷한 환경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운수 종사자들의 그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내 버스 사고는 지난 2009년 7,160건에서 2013년 7,4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의 처우와 건강 관리는 해마다 제자리입니다. 고용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의 눈치만 볼 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장 안전해야 할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달리는 흉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 버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